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오늘은 수직 냉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직 냉동기에 대한 작동 원리와 개통도, 그리고 간단한 그래프 정도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수직 냉동기의 정의부터 살펴보면은, 수직 냉동기라고 하면 압축기 대신에 흡수제의 용해 및 유리작용을 이용하는 냉동장치가 되겠습니다. 압축기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냉동 능력은 그 냉매의 증발의 증발 담요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압인 상태, 그러니까 진공인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온인데도 불구하고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저압 조건에서 증발하는 냉매의 증발 담요를 이용을 하고, 이때 흡수제가 흡수하는 냉매를 재생기의 열원으로서 분리해서 냉각수 응축을 통해서 증발기로 재순환시키는 이러한 장치를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한 이유로서는 소요동력이 작고 고장이 없고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또 냉매 양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제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흡수식 냉동기의 장치의 개통도를 그려가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흡수식 냉동기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압력이 두 간으로 나눠지는데, 이쪽을 적어볼까요? 이쪽을 재생기라고 하고 이쪽을 응축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증발기라고 하고 이쪽을 흡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압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응축기와 재생기에서는 이쪽은 고압 구간이 되고 증발기와 흡수기에서는 저압 구간이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시켜 놓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장치의 핵심은 증발기에서 증발이 일어난다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냉각을 하기 원하는 냉수 코일이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냉수 브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도씨의 냉수가 들어와서 7도씨로 냉각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냉수의 냉각을 제공하는 것이 이 장치의 기본적인 목적이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증발기에는 이렇게 냉매가 들어있고, 흡수기에는 흡수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기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증기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증기압이라는 것은 액체가 기화하고자 하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수주에 어떤 액체가 담겨 있다고 했을 때, 그 액체의 분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능력의 정도를 증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냉매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기화하고자 하는 능력이 큰 것들, 즉 예를 들어서 용액에서 증기압이 큰 쪽이 냉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치에서 진공 펌프를 달아서, 이거를 추기장치라고 합니다. 추기장치로서 이 전체의 압력을 낮게 유지를 시키면은 냉매부터 증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면은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런 잡열을 이용하는 것이 이 흡수식 냉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냉매를 냉매 순환 펌프를 이용하여서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체로 순환하기도 하고, 응축기에서 응축된 냉매가 같이 혼합하여서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장치에서 이 증발기와 흡수기가 담아있는 케이스는 저압인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이 매우 잘 일어나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이 냉수 코일, 브라인 코일에 의해서 증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발한 냉매는 이런 식으로 흡수지가 있는 흡수기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흡수기에서 뿌려주는 흡수제 용액, 흡수제 용액과 결합하여서 흡수제로 녹게 됩니다. 이때 용해되면서 약간의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상황을 무한정으로 앞두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그 증발된 증기가 계속 올라올 것인데, 이쪽에서는 그 흡수제의 농도가 점점 묽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용해되면서 열을 무한정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열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첫 번째로 열을 제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묽어지는 흡수제를 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흡수기에는 냉각수 코일,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냉각수를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칠드 워터가 될 것이고, 이쪽에 냉수 브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쿨링 워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생하는 열은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그 흡수기가 계속 묽어지는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냉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수기가 계속 묽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펌프를 내어서 재생기 쪽으로 뿌려서 순환시켜 주게 됩니다. 이쪽에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 재생기에서 재생돼서 순환하는 이 장치와 이런 식으로 열교환을 한 후에 흡수제 쪽으로 순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묽어진 흡수제 입장에서는 그 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가열을 해야 되는데, 가열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다시 재순환되는 농도가 높은 흡수제의 경우에서는 그 온도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서로를 열교환시켜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펌프에 의해서 재생기 쪽으로 간 그 흡수제, 냉매, 혼합 묽은 용액은 재생기 쪽에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게 되고, 이 재생기에서 그 냉매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하게 되고, 이 가열하는 소스는 뭐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폐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열원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열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중에서 물만 밖으로 증발하여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빠져나온 물이 응축기와 재생기 사이에 엘리미네이터를 거쳐서 물만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냉각수에서 나가는 그 흡수기 쪽에서 나오는 냉각수에서의 코일을 이쪽으로 순환시켜서 그 냉각수의 그 냉기로 인해서 이쪽에서 그 응축해서 다시 냉매가 재순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쪽 쿨링 워터에 의해서 받는 QE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브라인의 열을 뺏는 것이 이 전체 흡수기 냉동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냉동 능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흡수기에서 그 칠드 워터에 의해서 쿨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열량 QA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기에서는 가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입되는 QG가 있을 것이고, 응축기에서는 응축기에서 쿨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QC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그릴까요? 압력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개통도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이 증발기에서 추기장치에서 진공으로 저압이 발생하는데, 이 저압이면은 증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냉수 표면에서 쉽게 증발하게 되고, 이 증발된 냉매, 그러니까 물이 그 흡수제로 흡수되게 되고, 이 흡수대로 흡수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흡수제의 농도가 점점 묽어지게 되는데, 무한정 묽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생기로 회수를 시켜서, 특히 올라가면서 그 재생기로부터 내려오는 이 그 농액, 그러니까 진한 농도의 그 흡수제와 열교환을 하게 되고, 재생기로 올라간 이 흡수제는 보일러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서 그 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 엘리미네이터를 거쳐서 물만 응축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때 냉각수 그 흡수기에서 나온 냉각수 코일과 열교환을 하면서 응축이 되게 되고, 이 응축된 냉매, 그러니까 물이 다시 증발기로 회수되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듀링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링 선도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쪽이 증기압이 되고, X축이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선은 리튬 브로마이드가 0%인 선입니다. 즉 물의 선이 되겠습니다. 증발압력이 이쪽에 있고, 응축압력이 이쪽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튬 브로마이드 농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진해지게 되는데, 점점점 진해져서 특정한 점에 이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거는 결정화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브로마이드의 농도가 그 물에 비해서 그 상대적인 농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그러니까 낮아져서 0%가 되면은 그것은 물이 되는 것이고, 점점 진해져서 약 70%에 이르게 되면은 결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리튬 브로마이드는 결국에는 액체가 아니고 고체인데, 고체가 지금 물에 녹아 있는 상태인데, 그 농도가 70%보다 진해지게 되면은 결정이 발생하게 되고,
냉동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도가 70%를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기출문제에 인용되어 있는 장치로 예를 들면은 이런 60%인 60.4%로 되어 있는데 60%로 하겠습니다. 60%인 리튬 브로마이드, 그리고 묽은 용액은 51.2%인 농도 구간에서 흡수제를 사용합니다. 이쪽이 응축 압력이 되겠습니다. 주로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필기에도 그렇고 실기에도 그렇고 이 듀링 선도 안에 번호를 매기고 그 각각의 번호의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 점을 1번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2번이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를 3번이라고 잡겠습니다. 여기 4번, 5번, 이만큼을 6번이라고 잡고 이만큼을 7번, 여기를 8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9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압력으로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응축 압력으로 압력이 높은 구간이고 증발 압력으로 압력이 낮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낮은 두 구간에서도 농도가 진한 구간이 있고 농도가 묽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지점은 농도가 묽으면서 증발 압력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흡수기 입구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재생기로부터 내려와서 흡수기에서 뿌려줄 때 이때의 압력이 8번 지점이 되겠습니다. 8번 지점에서 이쪽 증발기 쪽에서 나온 물과 함께 섞여서 흡수제로 회수되는, 그러니까 농도가 점점점 묽어지는 이때의 압력, 여기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희농액이라고 희용액이라고 하고 이쪽을 농용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지점의 농도에 의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번에서부터 2번까지 이르는 이 영역은 흡수제 순환펌프, 흡수제 순환펌프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하는 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흡수제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 펌프를 거치게 되면서 이 펌프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번에서부터 3번의 구간, 이 구간은 열교환기에 의해서 온도 상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냉각수 펌프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안에 그 열교환기 안에서 그 재생기에서 회수되는 흡수제와 그 열교환을 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번에서 4번 구간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 3번에서 4번 구간은 발생기에서 비등점까지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발생기는 재생기와 같은 말이게 되겠습니다. 발생기에서 비등점까지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 구간도 이미 이 재생기 안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 되겠고, 이 보일러에 의해서, 보일러 혹은 폐열 코일에 의해서 그 온도가 상승하는데 아직 그 증발 압력까지는 상승하지 못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4번 지점에서 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4번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에서 5번으로 가면서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구간은 농축이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5번에서부터 6번으로 그 압력이 감소하면서 온도도 감소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역시 이쪽에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열교환 구간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 7번은 6번에서 7번 이 구간은 압력 밸브에 의한 압력 조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에서 8번 구간은 흡수기 입구 압력 저하가 발생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압력 밸브에 의한 압력 저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듀링 선도에 대한 설명은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탈피 농도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탈피 농도 선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 농도 선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각각의 점에 대해서 어떤 구간인지 해석하는 문제가 주로 단골로 출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축은 엔탈피가 되어 있고, X축에는 중량 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 특정 %까지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압력 곡선이 이렇게 세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PC가 음축기 압력인데 어떠한 액체의 응축 압력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축기 압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E도 증발기의 압력이 되겠고, PA는 흡수기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PA가 흡수기일 것인데 이 흡수기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구간은 증발기로부터 온 물과 섞여 희석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번호를 매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매기겠습니다. 2번에서부터 3번 그리고 5번에서부터 6번까지 떨어지는 이 두 개의 이 구간은 열경기에 의해서 열과,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붉은색 구간 3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재생기에 도달은 했지만 아직 물이 증발할 정도로 온도가 오르지 않은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일러에 의해서 현열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농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에서부터 1번 구간은 그 냉각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흡수기에 이미 들어왔는데 흡수기에 들어온 이후에 이 냉각 코일에 의해서 온도가 감소하는 이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6번에서 7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그 흡수식 냉동기의 대략적인 개념과 회로도, 그리고 듀링 선도와 엔탈피 농도 선도까지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그 기출문제 지금 2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